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9월 26일 수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경로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사흘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2000선이 재차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번 며칠 동안의 그 수급 상황과는 좀 반대의 그런 수급상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보니까 이틀째 하락을 했군요. 비교적 하락폭이 컸습니다. 어젯밤에 TV 볼 때만 해도 미국 뉴욕 증시가 한 35에서 45포인트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길래 오늘은 좀 그런 데도 괜찮으려나 했었는데 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한 100포인트 가까이 좀 하락을 해 있더라고요. 낙폭이 좀 컸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싣지 못한 게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기술주 그리고 캐터필러의 약세도 지수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등장비 만드는 회사죠. 자, 이래저래 오늘 우리 증시 조금은 혹독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보니까 37포인트 가까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954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동시효과 시간 한 10여 분 정도 남아있고요. 장 개장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이만큼 여유로운 마음 잃지 않은 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봅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 가능한 종목 선정하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유로존의 악재들을 짚고 향후 글로벌 증시 흐름을 전망합니다. 네,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는 고수들의 종목 선정과 투자 비법을 공개하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드립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리고 우리 증시든 뉴욕 증시든 상당히 그 모습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전일 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저런 우려가 좀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다시 한번 좀 나오면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에는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12포인트 하락하면서 199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돼서 이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고 이런 유로존 우려가 다시 한번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떤 경계 심리도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어제는 현물 865억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기금이 1,50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하락세는 면치 못했고요. 대부분 업종별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다만 현대모비스와 LG화학, 한국전력, S오일만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나머지 SK 하이닉스라든가 기아차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쉽게 좀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LG전자는 3분기 실적 우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하락을 보였는데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강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 코스닥 시장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다음 CJ 5촉팀만 상승했고 나머지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파라다이스라든가 CJ ENM 이런 종목들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게임주, 특히 이제 게임주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게임주가 어제는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엔투소프트, SCM,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트들도 대거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약세를 좀 보였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CJ제일전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스캠스, SK 이노베이션 순매수했고 이 코스닥에선 노이즈 게임즈, 바이오랜드, 제닉, 오픈베이스, 안랩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코덱스 인버스, 현대차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넥스컨테크, 셀트리온, 멜파스, 인터플렉스, DNA랭크를 순매수했습니다. 전에 끝난 미국 시장은 역시 미국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다우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01포인트 하락한 13,457.55포인트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15.3포인트 하락하면서 나스닥 마찬가지로 43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7월 미국의 부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좀 나오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최근 그 미국과 유럽 이런 중앙은행의 부양책을 둘러싼 이 낙관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특이 업종은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도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최근에 페이스북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유 가격도 배럴당 56센트 하락한 91.3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또 국내 시장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FR텍에 대한 추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 FR텍에 대해서 AS를 부탁을 드리죠. 네, FR텍 어제 시초가 4,255원에 출발했습니다. 시초가 대비 5.2% 상승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3% 이상은 성공을 했고요. FR텍은 제가 다만 그 시가총액의 작은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3% 이상만 노리자라고 2번 제가 제시했었는데 역시 올해 고성장세, 특히 이제 LTE 중계기 수요가 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KT의 중계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수주 호조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런 고성장세가 현재 주가 상승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그 반기 주장 순자산 가치도 4,665원이었고 또 EPS도 967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상당히 저평가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그 시가총액이 작아서 우리 저점별에서 산정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 FR텍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또 매수 포인트가 되는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R텍에 이어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 관심은 시젠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젠은 2000년대 설립되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이 시약 개발과 이 제조를 주 영위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핵심 사업인 분자 진단에서 이 시젠이 보유한 이 DPO 기술과 RED 기술 이게 우수한 진단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DPO는 목표한 유전자를 정확하게 증폭시키면서 이 반복적인 검사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기술을 말하고 이 RED는 그 한 번의 검사로 동시에 다중병원체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하는데 세계 분자 진단 시장에서 전 세계 주요 기업으로 지금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그 3분기 세상 수혜 실적 전망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그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역시 분기 사상 수혜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허가에 따른 그 성감염증 이 품목의 매출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런 그 수익성 높은 제품 매출액이 수익성 개선에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증가한 53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예상하고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의 고성장세를 들 수 있는데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도 매출액은 성감염 품목의 성장 지속과 더불어서 이 식품검사 품목의 신규 매출 발생 역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대비해서 47%와 영업이익도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업체와의 제휴에 따른 기술 수출 수요 유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저점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게 되면 효능성과 더불어서 높은 바이오지 특성상 PR 50배까지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도 10만 원대는 충분히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에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9월 18일 이후 기관도 22만 주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든든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네, 역시 밸류에이션은 제가 10만 원대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3% 이상. 손절가는 6만 3천 원 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젠에 대해서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개장 얼마 남지 않은데 짧게 보도록 합니다.
네, 한눈에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증시 낙폭이 좀 큽니다. 하지만 제가 51분에 인사를 드릴 때 35포인트가량 하락을 했었는데요. 16포인트로 그 낙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당시 한 2.5% 정도 하락을 해서 전체 낙폭을 크게 키웠는데요. 지금 1% 미만으로 줄이면서 전체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막 9월 26일 수요일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은 16.82포인트 하락한 1974로 거래소가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2.26포인트가 하락하면서 52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좀 낙폭이 좀 적진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좀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을 함직한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그리고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께서 오늘 하루 장에서 여러분께서 정확히 장을 진단하고 대응하실 수 있는 도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 짚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먼저 코스피 쪽 볼까요? 예, 오늘 코스피 아쉽지만 16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하면서 1974포인트 정도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시장 하락 이후 단연 미국 시장 하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다우지수가 10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캐터필라의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됐다. 이런 소식들이 미국 시장 좀 하향 이유로서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캐터필러의 2015년도 실적 전망을 하향했다는 부분이 주시장에 오늘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12년도를 살고 있는데 2015년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악재를 갖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지금 큰 악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까지도 시장 하락 이유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장 오늘 18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좀 크게 봤을 때는 1950포인트 정도로 저점 그리고 한 2050포인트 정도로 고점으로 한 100포인트 사이에서의 좀 박스권 움직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지난주에 Q3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하루 만에 19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대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 이후에 좀 상당히 지루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지금 좀 대파락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쪽 아직까지 이탈을 하는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최근에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신다면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어제 연기금이 1,589억 원, 그제 1,595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지금 아침에 일단 연기금이 소폭 순매수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수급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에 펀드 환매에 따라서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쨌든 지금 투신권 39억 원 정도 순매수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은 밀린다면은 매수 추세는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일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는 아무래도 시장 좀 박스권 움직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감소했죠. 지금 보시면은 Q3 효과가 나타난 날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좀 감소되면서 일단은 좀 시장은 뚜렷한 하락 모멘텀, 상승 모멘텀 둘 다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시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 1.4% 밀리고 있지만 130만 원 그래도 위에서 낙폭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오늘은 0.4%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강했을 때 현대차가 좀 주춤거렸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약한 가운데서 현대차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시장이 결국 추가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주로 살펴봤을 때 음식료 쪽에 CJ제일제당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아무래도 또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는 점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또 네오이즈 게임즈 그동안 상당히 또 양호했었는데 오늘 8%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좀 하락하는 특징주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또다시 LG전자가 좀 주춤거리네요. LG전자 오늘도 지금 한 2.5% 밀리고 있지만
우량주가 지금 5일 연속씩 음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한 68,000원대라면은 추가 낙폭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 지금 한 20포인트 정도 밀리고 있지만 큰 걱정을 하기보다는 박스권 하단부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래소 쪽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코스닥스 보겠습니다. 이경일 팀장님. 예, 우선 코스닥을 말씀드리기 전에 QE3가 진행되고 그 예전에 QE1, 2 때도 이제 그랬다시피 예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은데요.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고 나서 그 시행될 주는 상승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 이제 시장에 대한 그 상승폭에 대한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이제 QE3도 이제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받는 조정은 이제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큰 폭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어제 1.75% 마이너스 됐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제 코스닥이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1차 지지선이 517포인트까지 내려올 전망입니다. 그 조정이 받을 전망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더 안 좋아서 이제 더 내려간다 싶으면 이제 500포인트까지는 이제 박스권 하단이 이제 500포인트까지는 보셔야 되고요. 시총 상위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시총 상위주 보시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보합권에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오늘 파라다이스 어제 큰 낙폭을 보이고 오늘도 역시 하락 350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CJ ENM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CJ ENM은 실적이라는 면인지 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슈퍼스타 K에 대한 그런 모멘텀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 동서 시젠이 오늘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파라다이스나 이제 다음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S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시장이 가는 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자별 그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6억 원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1억 원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제 4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 한번 보시게 되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락문화, 디지털 컨텐츠, 화학, 통신방송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등에 대해서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오락문화, 금속, 소프트웨어, IT, 부품, 유통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보이는 것보다 지금 다 매도를 보이는데 제조, 화학, IT, 부품, 출판, 매체 복제 등에 대해서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낙폭이 좀처럼 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971, 520포인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외환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채권시장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의 흐름 또 전망 함께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60전 상승한 319원 9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상당한 것과는 반대로 환율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동안의 QE3 기대감이 조금 지나쳤던 데 따른 위험 자산이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 우려가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면서 1.28달러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유로화도 폭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말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QE3를 실행한 데 따른 경제지표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우려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택지표는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는 다소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9월달이 월말이자 이제 분기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제 물량들이 조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수급으로 달러 매도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내내 수급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110원대로 내려간 만큼 하단 인식이 좀 크기 때문에 1110원대 후반에서 1120원대 초반까지의 흐름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외환시장이어서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시장은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선물 전일 대비 OTIC 상승한 106.23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채권시장은 그만의 독자적인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 증시에 상대적으로 연동이 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이 실행이 됐고 10월달에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없이 위험 자산의 가격에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경기회복 기대감이 어느 정도 기저에 깔려 있는 만큼 단기물보다는 조금 장기물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 며칠간의 채권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고 금리 같은 경우는 재차 국고 3년물이 2.8%를 하회함에 따라서 좀 레벨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진 국면에 돌입을 했고요. 따라서 플레이 자체는 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시장의 흐름을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상세히 진단 또 분석 예측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중심으로 밀고 당기기가 한창이더니 오늘은 197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합니다. 먼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QE3가 약달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동양증권은 강양 방향성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실적은 조연일 뿐, 우리투자증권 센티먼트 지표로 타진해보는 분위기 반전 가능성 살펴봅니다. KTB투자증권은 재부각된 유로존 악재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토러스 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FRB가 QE3를 결정한 지 약 2주가 지났지만 달러 약세 효과는 QE2 때보다 약합니다. 달러와의 추가적인 약세도 어려울 전망인데요. 그 이유는 첫째, 유럽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전됐습니다. 둘째, QE2 당시에는 주요국 제조업 경기가 일제히 기준점을 웃도는 확장 국면에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기준을 밑도는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럽의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달러와의 약세가 제한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여지도 많지 않을 텐데요. 따라서 앞으로 달러 약세에 기댄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보수적인 자세를 권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QE3 발표를 기점으로 갭상승한 후 완만한 기간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소형주들의 상승 탄력도 둔화돼 조정 국면 지속 가능성이 높지만 매수세도 약하지 않고 중기 이평선의 지지대도 높아져서 조정폭을 확대하지 않을 전망인데요. 본격적인 방향성 형성은 60일 이평선에 도달한 후에 나타나고 그 시기는 대략 10월 말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전에는 단기 매매를 통해 횡보 국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3분기 시장 전체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49.7%,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유, 운송, 유틸리티 업종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디스플레이, 조선, 화학 업종도 큰 폭의 개선이 전망된다고 봤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로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2분기 부진한 실적 여파로 실적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익 수정 비율을 고려할 때 이익 전망치 하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3분기 실적 변수는 시장 전체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논리로 작용하기는 힘들어서 실적 변수를 부정적 업종을 제외하는 기준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짙은 관망세 속에 코스피가 2,0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QE2 발표 이후에도 중국 지준율 인상 등 글로벌 악재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월말 월초 발표된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0월 초까지 발표 예정인 미국 경제지표 중 특히 소비 관련 지표들이 시장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마지막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고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 쪽에 그러한 금리가 굉장히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그 유럽 문제에서 유럽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유럽 쪽에 금리가 올라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악영향을 받았던 그런 국면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연기금 쪽에서 그런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업종이 굉장히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좀 지속이 될런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랑 엊그제까지 합치면은 지금 외국인 쪽에서 3일 연속 거래소에서 지금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지수가 1980선까지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외국인의 그러한 수급을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어제 코스닥이 많이 좀 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거지 않냐라는 좀 분분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약간 좀 기록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이 올랐었던 엔터주나 게임주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 어제 굉장히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하락세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계속적인 그 수급 추이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계속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 오늘 장 특급 작전을 세워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들어봐야겠네요. 장은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이드코 대표님께서 항상 이게 씩씩한 말씨로 말씀해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전략 해볼까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예상했던 대로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유럽발 리스크가 고개를 드는 것이 약간 좀 꺼림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수 2000포인트가 심리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현재 조정을 너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또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연휴를 맞이하게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간단치가 않습니다. 업종과 펀더멘탈, 개별 종목의 모멘텀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홀딩 여부를 좀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단기 급등했던 코스닥, 중소형주들, 또 정치 테마주들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의 신규 매수는 좀 피해야겠고요. 지수는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1950선 정도에서는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풀지는 않겠지만 연기금 같은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2100포인트 이상에 도전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무리해서 현금화 시킬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의 특급 전략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입니다.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전일 사람인H를 대상으로 윌비스, 에스코넷 관련주들 어제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선 주자의 일자리 정책 발언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좀 분위기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있죠. 대장주의 성격이 좀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윌비스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일자리 관련주들이 이제는 사람인 HR이 또 강세를 좀 보이면서 전일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인데 글쎄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테마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매수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냐가 좀 문제겠죠. 아직까지는 3월선의 매매는 눌림목 구간에서 유효할 듯 보고 있고요. 최근에 대선 테마를 보면 급등 후에 급락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직전에 상한가가 들어가서 시간의 종가 매도에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시간의 매매에 물량 폭탄으로 쏟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날 급락을 맞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인데요. 이런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선주는 항상 접근하시라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3월선 위주로 매매를 하시되 방망이를 짧게 두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관련 섹터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문재인 관련주입니다. 전일 우리들 생명과학과 생명 두 형제들 중심으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기타 후발주들 위노바, 종합페인트, AMP, 바른성 같은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문재인 관련주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철수 관련주들도 몇몇 종목이 좀 살아나고 있는 좀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뭡니까? 좀 반등 구간이죠. 문재인 관련주나 안철수 관련주 모두 인맥 관련주 위주로 급락 후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따라잡는 건 무모한 짓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글쎄요. 물론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보유자분들의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 매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반드시 매도의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안철수나 문재인 관련주들은 21선이 좀 지지가 이탈이 되면서 지지가 저항으로 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2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21선의 목표를 21선까지의 목표를 좀 잡으시고 반등 시 매도를 하시면서 신공항이나 복지 같은 관련주들 그 정책성 위주의 그 관련주들 위주로 방향을 좀 틀어보시는 것도 현재 빠른 순환매에 적응하시는 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 이드코 대표와 함께 진행한 오늘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오늘 장 전체적으로 샅샅이 살펴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노선호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이 낙폭을 일단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좀 박스권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업종 스캐닝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하락을 하면서 0.68% 하락을 하면서 131만 9천 원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일단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특허 소송이나 이런 사건 때문에 117만 원대까지 밀린 이후에 지금 130만 원대까지 올라선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굳이 좀 큰 문제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삼성전자 130만 원대에서 또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초에 발표될 3분기 실적까지는 좀 양호하게 그렇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장담을 할 수 없죠. 아이폰 5 공습 그리고 옵티머스 G의 공습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에 좀 팔고 가자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IT 업종은 제가 오늘 토픽으로 LG전자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 어제도 많이 빠졌고 그제도 많이 빠졌고 주가가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빠지고 있지만 양봉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동안 이제 옵티머스 G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6만 원대부터 7만 8,900원대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이 9월 20일 날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길게 단 좀 음봉이 나왔죠. 사실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은 지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봉은 좀 매도 신호로서 해석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한 4일 정도 조정을 받았고 오늘 지금 빠지고 있지만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LG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부진 가능성에 따라서 지금 많이 빠졌지만 오늘쯤에는 저가 매수 들어가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드디어 옵티머스 G 판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옵티머스 G의 효과가 4분기에 나타난다면은 3분기 실적 부진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LG전자 좀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움직임 양호하네요. 지금 0.53% 정도 상승을 하면서 28,4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9월 20일 날 단기적으로 좀 매도 신호가 나왔다면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오늘은 지금 이제 다시 강보합권 움직임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한 28,000원대에서 매수한다면은 충분히 짧게 보더라도 3만 원대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은 한 32,000원대까지 상승 노려봐도 좋기 때문에 역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다는 이런 실적 모멘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삼성전기 주가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08,500원까지 8월 6일 날 올랐던 주가가 9만 원대에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움직이는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기도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800억대 정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3분기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또 4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다. 그렇게 본다면은 한 9만 5천 원대 정도에서 삼성전기를 좀 매수했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 10만 원대까지 상승, 한 10만 2천 원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이 세 종목 정도를 오늘은 IT 업종 탑픽으로 지금 좀 저점 매수할 종목으로 꼽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자동차 업종의 움직임이 양호하네요. 현대차가 0.6%, 기아차가 0.2%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사실은 이제 그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좀 좋지 못했지만 이번 주의 움직임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번 주 현대차 3일 연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워낙 해외 쪽 판매도 잘 됐고 하면서 좀 이제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었다면은 지금 또다시 중국과 일본의 지금 영토 분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상당히 좀 중국인들에게 반일 감정이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중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상당히 좀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그동안 좀 못 갔다는 점,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가격 아래서 충분히 매수하신다면은 뭐 아마도 한 23만 5천 원대 정도는 이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부터 한 만 원 정도 손절선을 잡고 현대차 접근하셔도 무리 없다.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죠. 비슷하게 좀 전략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0.1%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한 71,500원대 9월 6일에 저점 정도를 박스권 하단부로 설정한다면은 손절가를 상당히 짧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손절가 짧게 설정하시고 접근하신다면 무리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선주 쪽이 좀 좋지 못하죠. 아무래도 간밤에 나온 유럽 위기 고조 이런 소식들이 조선주 쪽은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뭐 그렇지만 뭐 큰 악재라기보다는 매번 나오는 좀 반복되는 좀 악재다. 그래서 뭐 큰 문제 없는 악재다 말씀드리겠고요. 조선주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8월 달까지 좀 상당히 좋았죠. 7월 말 8월 초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36,000원과 4만 원 사이 약 10% 밴드 내에서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하락을 하지만 낙폭을 줄이고 양봉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 주목을 해본다면 역시 한 36,000원 정도 손절선으로 잡는다면은 뭐 지금 매수하기는 그렇게 좀 부담 없는 가격대라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서 드라기 총재 그리고 메르켈 총리의 회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그런 회동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결과들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오늘도 지금 한국카본이 달리고 있네요. 오늘 3% 강세를 보이면서 뭐 8,000원대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정 시에
한 7,500원 정도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조정 시에는 이렇게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정유화학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유화학주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기대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실망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국제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배럴당 한 96달러, 7달러까지도 올랐다가 조정을 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유주,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한 16만 원대 정도에서는 빠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고, 경제 지표들이 양호해졌을 때 결국은 이런 정유주 상당히 좀 경기 회복 모멘텀을 바탕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주 탑픽으로는 배당 등의 메리트를 생각해 봤을 때 S-오일이 좀 가장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10만 원대 초반권 이런 종목들이 좀 애매하기 쉽습니다. 올라간다면은 뭐 금방금방 올라가죠. 5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한 두 틱만 올라가면 1%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10만 4,500원대 정도에서 S-오일 뭐 접근하셔도 무리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학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지금 0.6% 정도 밀리고 있지만 화학주, LG화학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거의 9월 중순 이후에 하루 정도 제외하면 연일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한번 수요일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양봉을 보이고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해보시고요. 화학업종은 좀 기대해볼 부분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 이제 국경절 연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또 중국은 길기 때문에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한 금요일 정도에 중국에서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에서 만약에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면은 화학주가 중국 경기 부양 시에 가장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연속적인 이런 양봉, 분명 저점 매수 세력이 있다는 점 살펴봤을 때 저점에서 이런 LG화학 같은 종목들도 매수해 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이 약 뭐 1주 넘게 지금 1주 반 정도 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충분히 뭐 저점 매수 노려봐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일단 시장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IT 업종, 자동차 업종, 조선주, 정유화학 업종이 분명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했을 때 한 2100포인트까지 하반기 남은 시간 상승을 했을 때 주도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저점 분할 매수를 계속적으로 좀 해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은 이경일 팀장께서 정리해보죠. 예, 우선 철강 업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철강 업종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은 이제 전약 후 강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 종목이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철강 가격이 5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요. 센티멘털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분기 영업이익은 어차피 하락이라고 더 예상치를 하회할 거라고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예상치가 82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거는 이제 미리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별 실적보다는 이제 철강 업종은 이제 개별 실적보다는 업황 회복의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무게의 중심을 두고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되겠는데요. 이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보다는 이제 중장기로 이제 가는 중장기로 볼 때는 지금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도 지금 포스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평선이 몰려 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 강력하게 이제 밑꼬리를 달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오늘은 이 부분에서 이제 마감을 할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포스코는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종가를 마감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 21선하고 이제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21선까지는 이제 추가 하락을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제 현대제철을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21선 위에서 이제 가격대를 86,800원
가격대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다른 철강 업종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업종에서는 영흥철강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업종을 이제 자기네 자회사인 삼목광업이 이제 상장 신사를 받고 이제 그러한 이제 호재 때문에 지금 자회사가 이제 상장 신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영흥철강이 최근에 좋은 모습, 오늘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영흥철강은 조금 더 간다고 그러면 5일선을 타고서 조금 더 갈 전망이지만 5일선하고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는 아니다. 5일선하고 이격도가 만나는 그 지점이 이제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기계업종 두산중공업 오늘 지금 100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낙폭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낙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QE3 이후에 그럼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지금 빨간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지금 그러기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은 지금 가격대가 저점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두산인프라코도 지금 밑에서의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밑골을 달면서 해모형이라고 그러죠. 이 해모형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모두 다 지금은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한국카본을 또 한번 보시면 오늘 3% 이상 장이 안 좋은데도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박스권 한 번을 또 돌파를 하면서 이 부분 박스권은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냐면 이제 매출액은 50%가 넘게, 영업이익은 48%가 넘게 이제 올해 이제 성장치가 그렇게 나왔고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성장치가 좋다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주가를 이제 보시게 되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다면 정말 잘 들어가신 가격대이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래도 무리가 있다. 좀 더 지켜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일선하고 맞닿은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5일선 부분에서 이제 저점이 되고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을 보고 투자를 하자. 5일선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업종 했고요.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건설 지금 최근에 72,000원대 한번 이제 올라갔다가 그 위에 이제 박스권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제 경기 민감주라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게 건설업종인데 지금 그래도 이제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도 오지도 않고 장기 이평선 위에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제 수주는 좋습니다. 지금 수주는 이제 올해 이제 목표치 충분히 달성할 전망이고요. 실적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9% 하락을 했는데 이 이유는 원가율이 상승을 해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원가율이 상승해서 이제 하락해서 이제 실적이 좀 나쁘게 나타나는 거지. 이게 기업에 대한 뭐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 이제 훼손이 돼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제 좀 약간 좀 더 틀리게 보는데요. 삼성물산 지금 현재 수급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추가 하락이 오늘 삼성물산 이 부분은 이제 뚫고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으로 또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점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그 대우건설은 말레이시아에서 컨벤션 센터 공사를 이제 2019억 원의 그
공사를 이제 수주를 하면서 이제 수주 모멘텀도 있고 대우건설 이제 대우건설은 이제 국내 아파트 가격에다 아파트 사업에 이제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도 좋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탑픽은 이제 건설 업종에서 탑픽은 대우건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은행주 한번 말씀드리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 대출 성장성은 쉽게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대출 그 성장성은 쉽게 회복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비용적인 절감으로 인해서 실적은 나쁘지는 않다. 실적은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오늘 이거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KB금융 최근에 이제 Q3 이후 상승을 많이 했지만 지금 상승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반납을 하고 있고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장기 이평선에서 이제 지금 십자형 이 십자형은 이제 추세를 이제 돌릴 수도 있고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은행 업종은 지금 이 추세를 이제 살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갭 부분을 메꿔서 이제 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 업종에서는 이제 KB금융을 탑픽으로 보고요. 이제 증권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권업종 오늘 다 1%대 거의 대부분이 이제 1%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증권업종은 좀 틀린 게 지금 주식수 회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Q3 이후에 급증하고 있고 9월 1 평균 거래 대금이 7조 9,700억 원으로 직전 3개월 평균치는 5조 9천억 원에 대비 이제 34.2% 상승했고 그리고 36전을 하락했던 신용융자도 4조 1천억 원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는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도 이제 회복되고 있고 융자도 회복되고 있고 회전율도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증권업종에 이제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지금 박스권 저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우증권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탑픽으로는 증권주 탑픽으로는 대우증권, 삼성증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보험 10월에도 공시율 인하가 있는데요. 인하 가능성 그 공시율이 내리면 내릴수록 이제 보험사 업종에서는 이제 지급해야 될 돈이 적기 때문에 그 공시율이 인하되면 내릴수록 긍정적입니다. 지금 오늘 장 하락폭에 따라서 이제 하락폭만큼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해상 보험업종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멜치화재가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음식료 업종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좀 좋지 못하지만 CJ제일제당에 좀 강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 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은 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곡물 가격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 수혜주로서도 좀 기대해봐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 잠깐 보신다면은 31만 1,500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 가격 아래서는 충분히 뭐 이런 종목들도 중장기적인 투자 가능하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차트 뭐 주봉상 좀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좀 상승 추세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일봉상 보더라도 상당히 어제 그제 조정을 받고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목해봐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유통주 쪽에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유통주 쪽 살펴봤을 때 SK네트워크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1.49%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SK증권 지분을 좀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 주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이마트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하이마트 오늘 0.4% 정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이마트가 오늘 롯데 하이마트로의 사명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됩니다. 만약에 뭐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제 어쨌든 하이마트가 롯데 그룹에 소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당연 대기업의 품에 들어간다면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하이마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또 세워봐야죠.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진단해 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우려 간의 1%대 약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Q3 약반이 주춤한 가운데 상승 동력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1900 중후반에서 2000포인트 내외에서 지수는 당분간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0포인트 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후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지난 94년 설립된 도시 경관 조명 전문 기업 누리플랜입니다. 지금까지 경관 조명 현상 공모에 35건 응모해서 27건이 당선된 도시 경관 조명 업계 최고 기업입니다. 국회의사당과 남산, 세종문화회관, 서울역사박물관, 창덕궁 인정전, 가양대교 등 수많은 구조물의 조명 사업이 이 회사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을 이어가 지난해 매출액은 596억 원으로 2009년 대비 30%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건설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지방 쪽 수주가 초입기에 들어가는 등 경관 조명 분야가 예상보다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누리플랜 최근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을 쏟고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것이 레이더 사업인데요. 플렉스텍으로부터 지상 감시 레이더 완제품을 공급받고 있지만 이를 국산하기 위해서 내부 기술자를 영국 현지에 파견해 기술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플렉스텍의 제품을 OEM 방식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 구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EMP라고 하는 전자기 펄스 방호 사업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입니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외부 인력을 영입했으며 200kW 전력 저장 장치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전자전 방호와 대공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방부가 추진 중인 EMP 사업에서도 총 7건의 특허를 획득한 바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더와 2차 전지, EMP 방호 사업 등 신규 사업이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2014년에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누리플랜 구체적인 가격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ER 9배, PBR 1.3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7,000원에서 만원 박스권에서 중기적으로 갇힌 차트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수주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 거래가 매우 부진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매수가 8,000원에서 8,200원, 목표가 만원, 손절가 7,4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누리플랜에 관해서 김성원 이사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노선호 전문가, 라이징스탁의 이경일 팀장과도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에는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블로그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 이어가겠습니다.